네, 안녕하세요. 세마 컨설팅 대표 우균입니다. 반갑습니다. 구인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2004년도에 병원 컨설팅을 시작했고요. 지금 올해 이제 근 20년 차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직원을 뽑기 어렵다. 또 하나는 직원들을 관리하기 너무 힘들다. 이게 이제 원장님들이 요즘 들어 부쩍 작년부터 부쩍 많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좀 시기별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는 말들은 있었습니다. 뭐 요즘처럼 HR 관련된 이런 인력난, 구인난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전에는 마케팅적 문제 많이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뭐 환자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홍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원 브랜딩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주셨고요. 그 전에는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다, 좀 더 친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객 만족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주셨고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 좀 주요 관심사가 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더 많아지는 거는 고객 관리. 이제 불황이지 않습니까? 불황이다 보면 실제로 이제 기존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한 번씩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구인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정말 많은 병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 뽑는 게 어렵다 이거는 뭐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요. 뭐 하다못해 뭐 우리는 뭐 소도시라서 지방이라서 뭐 어디라서 이런 게 통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역에 거쳐서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업종도 마찬가지지만 병원도 이제 굉장히 심각해진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하다못해 강남역에 있는 치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에서도 치위생사가 아니고 치과위생사가 아니고요. 예, 뭐 데스크에 코디, 뭐 직원도 뽑기 어렵다라고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인난을 좀 해결 방법을 찾는 뭐 저희 컨설팅 툴도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인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선 이런 이제 트렌드가 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심리적 안정감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이 이렇게 막 변하고 있는데 나 혼자 뭐 그렇게 아는 생각 안 해 이렇게 되면 결국 어렵습니다. 트렌드라는 게 곧 다가올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 관점에서 봤을 때 요즘 좀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좀 보면 경영자의 마음, 뭐 병원장님의 마음, 예, 그리고 직원의 마음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요즘 많이 들리는 말들입니다. 이 갭이나 괴리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일단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건 아닙니다. 원장님들마다 다 좀 스타일이 다르지만 좀 이렇게 약간 극단적으로 좀 한쪽에 좀 치우친 말들을 좀 모아보면 노무 관련된 정보는 직원들이 좀 잘 몰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좀 조정해서 뭐 이렇게 조금 더 세이브 한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의사결정할 때 한 번씩 말씀을 많이 주세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근데 제가 이제 리스크를 많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사실 노무 관련 정보는 원장님이 제일 모르신다. 예. 그 다음 노무사가 잘 알고 제일 잘하는 거는 직원이다. 직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일하는 거 보면 뭐 저런 거 알겠나 뭐 이런 마음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퇴사하고 나면 노동부 가죠. 그래서 이래 해가지고 이렇다 하면서 신고하고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기가 찹니다. 헉 합니다. 막 뭘 당하는 느낌이니까. 노무는 또 형사 관련된 또 위반 사항도 많고요. 나중에 당하고 나면 이제 막 굉장히 막 뭐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이 있죠. 뭐 배신감, 막 뭐 오만 막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노무 관련된 정보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면 좀 최소한으로 주면 좋겠다 이런 거. 예. 뭐 아침에 조금 일찍 오는 거 그냥 이렇게 뭐 근무 시간에 안 넣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문제 별로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분들 한자는 보고 어떻게 하겠는데 진료는 하겠는데 그리고 외래보다는 또 수술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하는 거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좀 계십니다. 그냥 직원이 일 적당히 우리 병원도 뭐 크게 욕심 없으니까 일 적당히 잘하고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예. 지금 제가 이 찍는 시기가 4월 달입니다. 근데 작년 12월부터 올해 한 3월까지 이제 저희도 클라이언트 병원들의 연봉 재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여를 했고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원장님들하고 좀 갭이 있죠. 원장님들은 한 5만 원, 많으면 10만 원 월 올려주면 정말 잘해주는 거다. 요즘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직원들은 안 그렇죠. 직원들은 한 20% 올려주는 게 당연하다. 예를 들면 네트로 한 200, 한 3, 40만 원 받으면 연봉으로 한 3천만 원 됩니다. 뭐 얼마 받고 싶니? 라고 혹시 물으면
한 3,500명 뭐 이러게 500만 원 이럽니다. 그러니까 20% 이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부터 갭이 크죠. 근데 또 그러면 이제 재계약 못합니다. 그래 턱 나와가지고 원장님도 막 고민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올려주면 나갈 것 같고요. 또 다른 병원에서 그래 준다는 데도 있고요. 물론 그 병원이 뭐 더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많이 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갭이 있죠. 그리고 일은 또 적게 하고 싶어하고 직원들은 예, 돈은 많이 받고 싶어하고 뭐 그러니까 원장님도 더 열심히 잘해보자 하면 예전에는 네 원장님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일 많이 할 거면 다른 일 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요즘 MZ세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핵심은 나 제일주의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납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더 표출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본인한테 관심을 별로 안 기울여 줍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여기는 내가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거야, 내가 의미가 없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금방 또 입사하자마자 퇴사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래서 이런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갭이 있는 상황에서 또 구인난은 더 심각해지는 것 같고요. 이게 트렌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뭐 코로나다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에 인해서 뭐 수요와 공급이 좀 안 맞는 현상이 생겼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급여도 많이 인상되는 전체적으로 인상되고 또 급여를 더 준다고 그래도 뽑을 사람이 없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조직 문화, 채용, 교육, 평가, 유지, 보상, 퇴사, 조직 설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컨설팅 회사 대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자문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컨설팅 펌이니까 프레임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은 뭔지를 분석하고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때 그냥 경험이 많으니까 뭐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그냥 아이디어 뭐 차원에서 뭐 쭉 뽑아내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런 프레임, 다른 말로 싱킹 맵이라고 하죠. 생각의 툴. 이런 생각의 툴로 대입을 하면 이런 방법들이 나올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훨씬 이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싱킹 맵, 문제 해결 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8가지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8가지에 대해서 우리 병원의 구인난 또는 전체적인 인사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생각하느냐, 나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를 조금 종이로 글로 조금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 향후에도 어떤 갑자기 이렇게 직원 문제가 생겼을 때 훨씬 더 좀 쉽게 감정적인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이 강의를 찍은 게 뭐 유튜브에도 올라가겠지만 제 클라이언트 원장님들도 이제 워낙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얘기라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8개라고 말씀드렸지만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채용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뽑아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좋은 사람을 뽑는 거 뭐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적당히 대충 뽑아서요. 예, 교육을 잘해서 좋은 사람 만든다. 이건 너무 힘든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대기업이나 가능한 얘기고 대기업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뽑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부터 쭉 가는 조직 문화가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내부의 인사 관련된 전체적인 제도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비해 두시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저변에 깔린 리더십입니다. 뭐 리더십이라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원장님이 가진 사람관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의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손으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인 공고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병원 입사까지 하는지 이 2가지가 채용 프로세스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지원을 잘 안 한다라고 하는데 채용 프로세스는 정말 사람이 지원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 우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원장님이 아는 채용 사이트에 공고를 내시죠. 뭐 메디컬 관련된 잡 사이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직무별로 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인 자코리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요즘은 또 더 많은 채용 플랫폼도 있습니다. 뭐 이런 곳에 채용 공고를 냅니다. 좀 되게 귀찮죠. 뭐 적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적었던 거 복사해서 뭐 이렇게 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낸 채용 공고를 보고 우선 채용 공고를 보고 나라면 지원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의구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거 되게 귀찮고 하다 보니까 뭐 원장님 직접 올리실 수도 있고 직원이 올릴 수도 있겠지만 구직자 입장에서 별로 고려하지 않는 공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직자가 궁금해할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목은 뭐 예를 들면 제일 올드한 거는 가족 같은 뭐 병원, 뭐 가족같이 일할 뿐 구인 이거 되게 올드한 거죠. 예. 무슨 병원이 무슨 가족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 공고 사실 되게 뭐 요즘 안 맞고요. 예. 우선 그리고 또 내용도 보면 병원이 운영 시간이 언제고 직원은 언제 근무를 하고 뭐 처우 조건은 어떻게 되고 복지나 조직 문화는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그렇게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뭐 연봉은 월급은 면접 후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공고를 보고 어떻게 좋은 사람이 지원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뽑는데 마음을 쓴 노력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하면서 이제 채용 문제를 해결할 때 우선 뭐 안쪽에 교육, 평가, 유지, 보상, 퇴사, 조직 설계, 조직 문화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야 돼요. 이건 장기적 관점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지원자가 와야 뭐 면접 볼 사람이 와야 예, 뭐 채용을 하니까 단기적으로 일단 좀 뭐 공고를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채용 공고를 조금 더 상세히 적고요, 좀 예쁘게 적고요, 예, 그리고 디자인을 하죠. 이미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뭐 파워포인트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서 뭐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저희는 이제 디자이너가 있으니까 별도로 이제 디자인을 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채용 공고가 이미지로만 바뀌는 상황에서도 지원자가 한 20배 증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뭐 요즘에 뭐 또 많은 분들이 이미지로 하니까 또 효과는 좀 더 적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훨씬 많은 지원자가 생깁니다.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들은 요즘 유튜브로도 이런 채용 공고를 냅니다. 네, 원장님들 직접 나와서 뭐 또 봉지기 선생님 구인하실 때 뭐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뭐 우리 병원 어떻고 저떻고 뭐 봉지기한테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 막 이러면서 두 분이 막 되게 즐겁게 웃으시면서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냥 뭐 공고에 막 선생님이 부인한다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채용 프로세스에 있어서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으로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트렌드입니다. 예. 그래서 채용에 있어서도 마케팅 관점으로 좀 바꿔야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만든 직장이라는 일터가 있고요. 그거를 좋은 인재들이 어떤 직원들이 아니면 적절한 인재들이 구매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병원이 환자한테 선택당하는 거나 어떤 사람들한테 우리 병원에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선택당하는 거나 똑같은 마케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바꿔야 될 게 많죠. 채용 프로세스 안에서도 보면요. 이제 지원자가 이제 1억서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죠. 그러면 뭐 내부에 담당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누군가가 전화를 합니다. 뭐 이렇게 뭐 저기서 면접 보자. 뭐 어떤 자 지원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지 않습니까? 약속 시간 정하고 오면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뭐 원장님 진료 시간 뭐 마치거나 중간이거나 점심시간에 뭐 여러 가지 절차에서 보게 되고 뭐 통보를 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병원 한번 적어 보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구직자 입장에서의 마음이 마케팅 관점에서 그한테 또는 그녀한테 우리 병원에서 정말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혹 들도록 소위 말하는 마케팅적 요소들이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자를 대할 때 좀 보시면 이렇지 않습니까? 예, 홈페이지도 만들고요. 요즘 네이버 지도 같은 데도 막 자세하게 기술해 놓고요. 예, 후기도 좀 좋게 적어 놓으려고 하고요. 후기 하나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이렇게 구직자 홀대하면 나가서 요즘 채용 후기 적는 사이트도 꽤 많습니다. 뭐라고 정확히 언급을 할 수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자플래닛 이런 사이트 있습니다. 그런데 막 병원에 대해서 막 악담해 놓습니다. 그러면 막 나중에 인터넷 검색하면 우리 병원 이름 검색하면 그런 후기들이 네이버에 상위에 막 뜹니다.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지원자 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비보험 쪽 이런 데 보면 맘카페 후기 몇 개 잘못 올라가면 환자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 보통 좀 잘하는 곳은 이렇게 하죠. 우선 1억서가 오면
직원이거나 뭐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이제 지원한 게 맞냐 확인하고 뭐 궁금한 것도 설명도 해주고요. 뭐 이렇게 해서 면접을 어느 날 보게 된다라고 하고 또 면접 전에 문자도 보내주고요. 환자한테는 뭐 예를 들면 환자가 이제 병원에 그렇게 홈페이지나 지도를 보고 이제 우리 병원에 이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게 상세하게 막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또 오기 전에 문자도 보내주지 않습니까? 약도도 보내주고 뭐 자동 발송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도도 보내주고 또 오면 대기실에 잘 안내해 주고 기다리라고 설명도 해주고 뭐 필요에 따라서 차도 내드리고요. 예, 굉장히 쾌적하게 준비했다가 가급적 예약된 시간에 환자를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리고 잘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예, 지원자도요. 예, 그렇게 지원하면 전화하고요. 잘 설명해주고 오는 약도 보내주고 오면 기다리는 장소 잘 마련해주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차도 내드리고요. 정해진 시간에 너무 기다리지 않게 하고 면접도 보고 뭐 이런 절차들이 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또 좀 더 구체적인 실화면과 사례를 가지고 또 얘기도 드리겠지만 큰 틀에서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그래야지 좀 해결됩니다. 병원의 마케팅 얘기할 때도 실제로는 제일 좋은 마케팅은 환자 진료 잘 보시고 치료 결과 좋고 그 환자들이 외부에 소문 잘 내고 소개도 해주고 이래서 병원이 선순환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안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프로세스도 시설도 그렇고 뭐 장비도 그렇고 진료 뭐 직원들의 태도나 응대 태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 그런 문제들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으니 장기적으로 하나씩 해결해야 되는 과정이 겉으로 보이는 홈페이지다, 홍보다 여러 가지 많이 보이는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채용도 조금 더 빨리 해결하려면 우선 안쪽도 해결해야 되지만 우선은 당장에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좀 더 좋게 하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안쪽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은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관점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니면 병원장님은 어떤 관점으로 인재를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구인난 인재 전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마케팅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인재 전쟁이니까 진짜 사람이 없어서 진료를 못 보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시니까요. 교육 이제 보시면 기업도 그렇고요. 병원도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이제 좀 수준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입들만 따로 모아서 며칠씩 교육하고 이런 상급종합병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 의용급들은 그런 현실에서 좀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건 직원을 교육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을 안 해서 직원이 빨리 적응을 못해서 우리 병원이 뭐 경력자든 신입이든 들어와서 얼마나 빨리 현장에서 그 과업을 본인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가 그 시간이 얼마만큼 단축되느냐는 결국 돈입니다. 그렇죠? 비용입니다. 3개월 동안 아직 뭐 병원에 적응 못해서 이렇게 뭐 좀 헤매다가 3개월 동안 그냥 퇴사해버립니다. 아니면 그 스스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월급이 그냥 날리는 겁니다. 그동안 또 더 좋은 사람을 뽑을 기회비용도 놓친 거고요. 직원들도 여러 가지 뭐 그 친구한테 또 뭔가 신경 쓰는 그런 에너지도 다 그냥 소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그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공률을 높이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교육을 목적주의로 좀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불러서 우리 이제 신입 왔으니까 교육 좀 해봐라고 하면 바쁘고 시간 없어요 이런 얘기도 많죠. 그리고 그 교육 좀 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뭘 이렇게 좀 시간을 빼고 뭘 만들고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자료도 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우선 그렇지만 어쨌건 뭐 예를 들면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커리큘럼을 짜옵니다. 어떤 걸 가르치겠다고. 똑같은 공급자 방식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서 저한테 전달해야 될 것들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목적주의는 좀 다릅니다. 신입일 수도 있고 경력자일 수도 있으니까 신규 입사자라고 통칭하면 그 신규 입사자가 우리 병원에 3개월 후가 됐을 때 우리 병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된다는 목표를 먼저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된다. 뭐 일적으로 어떤 사람 수준이 돼야 되고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융화라든지 아니면 병원 애들 바라보는 로열티는 어느 정도 형성돼야 된다라는 게 그 목표를 먼저 설계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역으로 3개월이니까 2개월, 1개월, 그리고 4주, 3주, 2주, 1주, 그리고 오늘 신입 출근 첫날은 어떤 식으로 그한테 경험을 줘야 된다. 그리고 그가 알아야 될 것들은 뭐다.
그가 어떤 수준까지 되어야 된다. 그 수준까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아는 거와 모르는 것들을 확인해보고 예, 잘 모르는 것들에서 하나씩 채워주는 예, 그런 식으로 역으로 설계하는 게 훨씬 맞죠. 그게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냥 이 사람의 상태나 뭐 여러 가지 상상하지 않고 막 던져주고 그래 던져주면 압니까? 그게 습득이 된다. 습득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예, 현장에서 목표를 설계해놓고 역으로 쭉 필요한 것들을 예, 그가 도달하는 수준을 설계하고 그 수준에 필요한 지식을 쭉 짜놓고 그거를 현장에서 설명해주고 같이 해보는 방식. 그걸 이제 온보딩이라고 하죠. 예, 온보딩 OJT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뭐 교육에 대해서는 더 체계적으로 또 얘기해 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채용까지 말씀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평가, 유지, 보상, 퇴사, 조직 설계 뭐 이런 부분들은 예, 좀 제가 이렇게 화면을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교육은 우선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그가 3개월 후에 도달해야 될 어떤 목표를 설계하고 역으로 설계하는 온보딩 OJT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평가는 병원이 직원을 어떤 평가에서 연봉을 더 높여주거나 좀 적게 주거나 비슷하게 줄 어떤 근거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많으신데 연봉 재계약에 대한 수단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병원의 문제점을 좀 발굴하는 방식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유지라는 거는 핵심 인재입니다. 병원의 핵심 인재는 이렇게 결정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핵심 인재가 될 후보군도 좀 정해 두실 필요가 있죠. 그런 핵심 인재들을 좀 결정하고 그 핵심 인재와 병원의 의사결정에 좀 참여시키게 하면 그들이 좀 로열티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해서 그 핵심 인재를 좀 더 끌고 가는 방식. 좀 작은 의원 같으면 조금 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어떻게 시킬 거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동기부여에 대해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인센티브 제도는 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도 컨설팅을 하면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병원에 많이 설계를 합니다. 의사와 직원을 좀 구분해서 설계를 하고요. 근데 큰 틀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는 개인화된 인센티브는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상담실장님한테 환자 매출당 얼마, 뭐 환자 상담당 얼마, 건수당 얼마 이런 인센티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진료실 직원들한테 어떤 진료 행위당, 예를 들면 피부과에서 여드름 한 개당 얼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한의원에서 어떤 치료 행위당 얼마 하는 한의사님한테 인센티브도 있고 뭐 구인공도 그런 거 있던데 그거는 원래 의도했던 동기를 높이는데 여러 가지로 심리학적 이론상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요. 저희도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적으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설계하는 게 필요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센티브는 조금 두리뭉실한 게 낫습니다. 인센티브는 병원의 어떤 현재 사업 전략, 병원의 어떤 성장 단계에 따라서 좀 설계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거고요.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센티브보다 조직의 분위기를 더 좋게 하는 거는 그 금전적인 것보다는 간접적 요인, 재미나 의미나 성장, 병원을 좀 더 재밌게 만드는, 좀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활동들이 훨씬 더 직원들한테 동기부여 요인에는 훨씬 더 효과적인 거고요. 실제로 저희도 컨설팅 해보면 뭐 캠페인도 해보고 합니다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퇴사 프로세스도 좀 관리가 필요합니다. 퇴사는 어쩔 수 없이 직원이 개인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병원하고 꼭 안 좋아서 퇴사하는 게 아니라 뭐 결혼 등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좀 우수한 인재들은 이렇게 좀 따로 명단을 좀 체크해뒀다가 원장님이 따로 관리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의 개인사가 또 다시 우리 병원에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그 직원 다시 우리 병원 재입사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사하는 직원들한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퇴사 후에 반드시 퇴사 후에 언제든지 우리 병원에 입사하겠다 하면 반드시 그냥 바로 오라고 할 직원 A 등 A, 뭐 조금 다시 면접 봐야 될 직원 B, 들어오면 안 돼 C 이렇게 좀 구분해 놓고요. A와 B는 따로 원장님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죠.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조직 설계, 조직이 이제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한 얘기는 요즘에 뭐 에자일한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병원은 전통적으로 테일리즘에 가깝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벨트 쭉 있고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직원들이 일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화와 그러니까 분리하고 모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환자가 좀 많다. 그러면 적절하게 잘라주면 줄수록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환자가 그렇게 N수가 그렇게 환자 수 많지 않다. 그러면 조금씩 모아주는 게 더 생산성에서 유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테일리즘에 따라서 보통 병원의 모든 프로세스가 설계되어 있는데 요즘 이제 에자일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에자일하는 것을 우리 병원에 도입할 거냐 말 거냐
또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병원에서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자일 하려면 병원장님이 경영자가 그와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권자가 현장에 있는 직원과 같이 일을 하면서 막 결정을 해주는 막 이렇게 돼야 스피드가 나오는 구조인데 이건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근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기 좀 쉽지 않으니까 우선적으로 테일리즘을 잘 하는 게 첫 번째 맞고요. 근데 적절한 몇 가지들, 예를 들어 마케팅 홍보라든지 몇 가지들에 대해서는 에자일한 요소도 좀 도입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는 여기 이제 많이 이렇게 적어뒀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직 문화는 한번 깨지면 다시 되살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 문화냐, 뭐 조직 문화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일부 어떤 스타트업에서는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조직 문화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병원의 가장 바람직한 조직 문화는 뭐 어려운 거 말고요. 고객 지향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를 해보자고 했을 때, 환자 위해서, 고객 지향적으로, 이렇게 좋아, 이렇게 바꿔보자, 이런 느낌이 갑니다. 그리고 뭘 할 때, 우리 좀 더,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 뭐 좀 잘해보자. 이렇게 직원들이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뭐, 개인적 성향일 수도 있는데, 또 조직 문화 깨져서 생기는 성향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병원 가서, 뭐 상담 실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병원에 좀 약간 매출이 좀 문제가 되고 해서 이렇게 좀 분석하다 보니 동의율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상담만 가볍게 하고 있는데 후상담에서 좀 약간 크로징하는 거를 좀 환자한테 해주면 동의율이 좀 높아지겠다 싶어서 상담 실장님한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한 5년 이전에는 이 상담 실장님 반응이 그러면 되겠구나.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거 알려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는 반응이 대다수였다면 요즘에 간혹 가다가 뭐 표정이 확 갑니다. 그냥 왜요? 뭐래 설명합니다. 근데 하기 싫어요. 아니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으실 수 있는데 또 좋고 또 설명합니다. 아니 그냥 하기 싫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슨 프로세스가 안 맞으세요? 어떤 게 맞으세요? 뭐 이렇게 또 다시 설명합니다. 그럼 아니 그냥 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하기 싫은데요? 이래버립니다. 이제 조직 문화가 깨진 겁니다. 물론 개인의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깨지면 정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높여놓고요. 다시 되살리는데 정말 엄청난 노력이 됩니다. 컨설턴트 병원장님하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근데 또 그래 되살려놓고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이 또 확 좋아집니다. 제가 이제 오늘 구인난 해결 방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채용 프로세스부터 나머지 교육, 평가, 유지, 보상, 퇴사, 조직 설계, 조직 문화까지 간단하게 생각해야 될 싱킹 맵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장님들께서 보통 조직이 커지면 이런 거 하는 경영기획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도 있고요. 인사 담당자들이 보통 역할이 채용하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일반 기업으로 가면 이게 세 사람으로 좀 나눠서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로 이제 직원이 뭐 한 큰 병원보다 컨설팅은 저희가 좀 의용급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경우 대부분 이거 담당하는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하게 되거나 아니면 실장님하고 좀 나눠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장님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 하고 같이 이건 너가 할 일, 이건 내가 할 일, 이거 뭐 또 다른 직원 시킬 일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좀 의사결정을 해두시면 훨씬 더 병원의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체계적으로 갖추게 될 거고요. 채용에 대해 있어서는 또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인난을 좀 해결하는 방안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안내 드릴 게 있는데 이런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서 보통 병원에 수기로 많이 합니다. 수기로 하면 연차 신청 뭐부터 해서 이제 직원들한테 이런 내부적으로 왔을 때 인사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한다는 거 다른 말로 원장님과 실장님은 공급자고 직원들은 수요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일단 가지는 게 잘 없고요. 만약 또 개념을 가진다고 했을 때 굉장히 옛날 방식으로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뭐 연차 관리도 엑셀로 한다든지 뭐 근무 일정표도 막 달력에 막 표 그려서 막 하고 뭐 직원들 신청하고 막 이렇게 되게 뭐 힘든 시간을 많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많이 합니다. 우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남지 않으니까 나중에 인사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낼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마에서 이제 메디플로우 인사관리라는 병원에 딱 맞는 인사관리 솔루션을 이렇게 지금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장님들은 일단 노무 리스크를 좀 많이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되니까요. 그리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요. 실장님이 인사관리원은 이런 잡일들을 하루에 1시간만 줄여도 엄청난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들도 훨씬 좋아합니다. 연차 신청 그냥 모바일로 딱 하면 되고요. 출근도 그냥 모바일로 딱 하면 되고 다 됩니다. 원장님은 PC로 크게 해서 전체적인 뭐 근무표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인사이트도 도출됩니다. 비용도 직원당 얼마가 아니고요. 그냥 병원당 9,900원입니다. 이 직원 수가 많이 늘어도 비용은 동일합니다. 병원당 10,000원으로 그냥 바로 가입하시면 한 달 무료 체험도 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메디플로우가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